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나온 단 하나의 판결이 글로벌 무역 지형은 물론이고 한국 증시 전체를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이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도대체 뭐고 이게 당장 우리 지갑과 직결된 주식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인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원 판결 하나가 이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미국 법정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어떻게 거대한 도미노가 되어서 결국 우리의 월요일 투자 전략까지 연결되는지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된 진원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투자자들의 머리를 짓누르던 가장 큰 불확실성, 바로 그걸 법적으로 싹 걷어내는 정말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라는 법이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 하나를 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관세를 마구 휘둘러 왔거든요. 시장은 그 리스크 때문에 수년간 그야말로 벌벌 떨어야만 했죠. 그런데 대법원이 6대 3이라는 결과로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세, 즉 세금을 매기는 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회 고유의 권한이다. 이 헌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대통령의 무역 권한에 사법부가 강력한 브레이크를 건 셈이죠. 그래서 이게 당장 무슨 의미냐?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수출품에 붙었던 15%짜리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가 그냥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겁니다. 이런 상으로는 이제 0%가 되는 거죠.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와, 정말 어마어마한 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판결이 나오기 무섭게 행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무슨 카드였을까요? 행정부가 바로 꺼내든 카드가 뭐였냐면 바로 이 무역법 122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골치 아프긴 한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전에 그 무지막지했던 이입파랑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게임의 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야말로 묻고 더블로가가 가능했던 무제한 관세 위협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최대 15%, 최장 150일이라는 명확한 뚜껑이 씌워진 거죠. 자,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딱 정리해 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행정부가 바로 10%짜리 세관세를 들고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기존의 19%보다는 5%포인트가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급이 달라졌고 실제 비용 부담도 줄어든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판결이 불러올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그동안 불법적으로 걷어갔던 그 모든 관세, 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175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그냥 훌쩍 넘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돈입니다. 이 돈이 그동안 잘못 걷어갔던 관세라는 거고 이게 다시 기업들 주머니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로또 같은 현금 다발이 쏟아지는 거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가 이 돈을 풀기 위해 국채를 더 찍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궁금한 것.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데 이 새로운 판이 코스피에서는 과연 어떤 섹터에게 웃어줄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주는 단연코 반도체입니다.
지금 AI 붐 때문에 훨훨 날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세 인하라는 강력한 부스터 엔진까지 달아주는 격이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동차 쪽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당장 10% 관세를 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전처럼 막 25%니 35%니 말도 안 되는 관세 폭탄을 맞을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사법적 방패를 딱 들어준 셈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엄청난 호재입니다. 반면에 철강 쪽은 좀 아쉽습니다.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직접적인 혜택을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철강에 붙은 높은 관세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법이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다른 법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번 판결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제 딱 한 가지 질문에 답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자들, 바로 내일 월요일 아침에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행정부 무역정책의 가장 날카로운 이빨이 뽑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 리스크에 뚜껑이 씌워졌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공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리스크가 됐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우리 시장 전체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할 엄청난 이유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월요일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을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과연 코스피 6천 시대를 향한 선봉장이 될 수 있을까? 둘째, 그 1,750억 달러 환급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로 수출주에 대한 강력한 매수제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셋째, 시장이 이 새로운 10% 관세를 얼마나 빨리 가격에 반영할 것인가?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반도체나 고부가 가치 제조업 중심으로 장기적인 포지션을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관세라는 공포의 상한선이 그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리스크가 드디어 우리 손안에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그저 겉모습만 바꾼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투자 성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